이재명 대표 상대 테러 협박 메일, 경찰 수색, 테러 협박 메일이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런 편지들은 뭐 대통령실로도 가고 막 그렇지만 야당한테 이렇게 한 건 처음이거든요. 어, 야당 대표를 뭐 테러 협박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봤는데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죽이지 않으면 내가 폭탄 터뜨릴 거야. 왠지 너무 과격한데. 이재명 깜빵에 넣지 않으면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에게 8월 9일 3시 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 반경 330m 이내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이 같은 내용을 접수를 했어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 메일의 발신자 도메인 주소는 JP였다고 합니다. JP라는 게 이제 일본이에요. 재팬. 재팬의 국가 도시인 코드인데 메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주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동일한 발신자가 총 2통의 메일을 보냈는데 첫 번째 메일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이었고 연이어 발송된 메일은 일본의 특정 인물을 살해하지 않으면 주요 명소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일본 사람이 장난친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 주접을 떠니까 뭐 이러는 거 가지고 장난칠 수는 있겠죠. 좀 이해는 되는데요. 이날 오후 9시 25분까지 경찰은 국회 도서관에 특공대를 보내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서 폭발물 탐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폭발물 탐지견 3마리와 경찰 10여 명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회관에서 근무하던 이재명이는 국회 방호처의 경호를 받고 퇴근했고 경찰의 경외 경호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 쫓아다니는 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도망갔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내일 그러니까 9일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어쨌건 피신을 해야죠. 예. 근데 야당 대표한테 이렇게 폭탄과 관련된 테러 협박이 있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일본에서 발신된 이메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도 주접을 떠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재명에게 원한 사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하여간 어쨌건 이재명 저 싫어요. 민주당도 싫고 하지만 이런 장난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장난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도심에서 칼부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칼부림을 했다는데 큰일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검찰 고위 검찰을 만났어요. 현직 고위 검찰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날이 더워지면은 이 정신질환자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진대요.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매우 뜨거운 기상 이변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신 이상자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진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그렇다네요. 그래서 어쨌건 요즘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외출 자제하시고 더우니까 또 자제해야지.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땐 주위를 잘 둘러보시고 특히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마세요. 늦은 시간에 위험합니다. 예.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마세요. 이재명 같이 생긴 사람, 김은경 같이 생긴 사람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 아니 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길거리 뭐 전광판에 얼굴이 탁 나오면 놀래버리잖아. 무섭잖아. 하여간 늦은 밤에 다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은경 신우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폴로라님은 방탄조끼를 사던가 해야지.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방탄조끼를 샀다고 해도 이 목이나 뭐 이런데 보호하기 어렵고 여름에 방탄조끼 입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조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조심할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호신술을 배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저는 호신술을 배워도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칼을 찌른다, 뭐 불시에 찌르면 모르겠지만 아니다. 남성도 다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기서 칼을 찌른다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몸으로 막는 것보다 손으로 막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손이 여기 뚫려도 그냥 손으로 막고 어떻게든지 칼 잡아가지고 진짜 그게 사는 길이야 여러분들. 36개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좀 무섭나? 발로 차요 남자 급소? 뭐 하여간 저도 예전에는 호신 그 용품이라고 해갖고 그 스프레이도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유 날 더우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매일 나갈 때마다 그 호신 스프레이 이거 어떻게 다 챙기냐고. 뭐 가방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성 같으면 꼭 챙기세요. 요즘 보니까 3단봉 좋대. 3단봉 타닥 피자고 3단봉 3단봉 좋아. 3단봉 좋아. 이쁜이님, 신 대표님 무서워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거죠. 하여튼 요즘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 그런데 지금 위험해요. 특히 여성들을 노린다고. 남성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근데 여성은 힘이 약하니까 이 범죄자들이 여성을 노리는데 하여튼 밤에 다니시는 거 조심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김은경 신우이 100% 사실만 이야기했다. 이제는 김은경이 답해라. 하나도 틀린 거 없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명예훼손 소송하겠다 이게 협박을 하던데 그 일단 이 신우이는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하면 진실로 덮으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러이러한 뭐 증인도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김은경이 지금 찍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재산을 가로챘다. 이렇게 주장했던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진아 씨가 7일 현지 시간 올린 글의 내용은 100% 사실이라면서 이제 김 위원장 본인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폭로에 대해 최근 김 위원장의 아들이 대신해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도 오지 않은 분이라고 반박하자 김 위원장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여튼 이 김진아 씨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실관계는 틀린 것이 없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고 이어 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김 위원장 본인이 대답해야 할 차례다. 나는 다 사실이고 만약에 너 계속 거짓말하면 나 자료 내놓겠어. 이렇게 좀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서 거주 중인 김 씨는 5일 김 위원장에 대해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 씨는,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는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면서,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빠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와, 무섭다. 자, 김 위원장의 남편은 2006년, 아버지는 2022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상속 포기각서는 2013년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남편의 재산은 다 상속을 받았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장남이라고 밝힌 인물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했고, 나머지 어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했다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하기를 원했다. 부양한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끈다는 거 맞네. 저희 집이. 그러니까 사촌, 그러니까 김은경의 동생이 회사를 이끄는 건 맞는 거예요.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했다. 원했다지 부양한 건 아니잖아요. 돈도 한 푼 안 낸 거예요. 할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자, 하여튼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남편의 매제라고 하는 최모 씨는 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 장남의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야, 매제라는 사람은 아들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제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김은경의 아들이 동갑이래요.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외삼촌 왜 죽었어? 하니까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가 숟갈 던지고 뛰어내렸어. 그래서 죽었어. 그리고 게임만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김은경은 울지도 않고 아들은 게임만 하고. 이게 뭔가 있다니까요. 이 가족에게 무서운 뭔가 있어요. 그리고 13살짜리가 엄마 진정해 내가 내려가서 볼게. 이게 말이 돼요? 쿵소리 났다고 자기 아버지가 떨어진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엄마 무릎팍에서 사랑해 사랑해 자기는 다리 주물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빠가 방에 들어갔는데 쿵소리 나니까 아버지 아니겠지? 내가 내려가 볼게. 엄마는 여기 있어. 이거 무슨 설정도 말이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김보리님 감사합니다. 김보리님 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보리님은 늘 이렇게 신의 한 수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성원까지, 전광판 성원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감사드려요. 자, 하여간 요게 이제 김진아 씨가 이제 2차 폭로 예고가 나왔다. 그 글입니다. 그 기사고. 자, 민주당 상황이 아주 우스워졌어요. 고민정이 이제 이재명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날 덥고 막 그래갖고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쐈더니만 살짝 냉방병 같은 기운이 있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더운데 있기는 싫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은 또 직원들 손님 오니까 그분들 또 시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에어컨을 틀었더니 살짝 냉방병 기운이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심하진 않은데 내일 정도면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댓글 보니까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루에 한 30분 걸으라고. 걸어요 지금 하루에. 걷는데 오늘도 밥 먹으러 나가면서 좀 먼 데 가서 먹었어요. 그 수제비가 참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2km 될까? 2km 되는데 그냥
20분 넘어요. 걸어가는데 미치겠다고 해. 와, 진짜. 밥 먹고 또 돌아오는데 그냥 햇빛 때문에 미치겠어. 아무리 수제비가 맛있어도, 아휴, 다음부터 가까운 데서 먹어야지. 갔다 왔다 그냥 생고생했네. 하여간 지금, 와, 너무 더워요. 들어와갖고, 그냥 땀 뻘뻘 흘렸는데, 그때 이제 에어컨 시원하게 이렇게 좀 쐈죠. 그때 이만 살짝 냉방병기가 오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날이 더우니까, 아, 진짜. 장난이야, 걷는데. 볼 일이 많으신데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으세요? 아예 시간 내면 돼요. 운동할 시간 내면 돼. 운동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예. 다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저도 그렇고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뛰어서 가고 또 시간 나면 동네 뒷산이라도 좀 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게을러 갖고 못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아유, 저도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저는 하여튼 반성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바로 고민정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김은경 골든타임 놓쳤다. 이재명 대표 책임져라. 야, 김은경이는 요즘 만인의 북이에요. 만인의 북. 동네 북이죠. 동네 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고민정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라 잘못이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고민정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씹었니? 솔직히 저는요 추미애보다 고민정이 더 싫다. 추미애보다 고민정이 더 싫어요. 추미애는 좀 귀여운 맛이라도 있어요. 귀여운 맛. 실수를 하고 그것도 우파를 많이 도와주잖아. 실수 때문에. 근데 고민정 얘는 아우 기분 나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얄밉고 재수없고 짜증나고. 그렇다고 뭐 얘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날카로운 건 없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저런 애가 국회의원이 됐지. 뭐 저런 애가 저렇게 생각 없이 발언하고 국회에서 실수 많이 하는 애가 저런 애가 왜 국회의원이 됐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문재인이 고민정을 또 엄청 사랑하잖아요. 아끼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하고 고민정 사이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문재인이 진짜 딸처럼 막 딸처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고민정도 막 문재인한테 안기고 막 딸처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딸처럼 막 서로 안고 넥타이 매주고 막 그런 것도 봤죠. 국회에서 뭐 엉뚱한 발언 계속 하던데 진짜 주는 거 없이 얄밉고 싫어요. 하여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광진에서 추미애하고 고민정이다. 국민의힘 없다. 그럼 전 추미애 찍어줄 것 같아요. 추미애를. 추미애는 진짜 괜찮아요. 실수도 화끈하게 해서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고민정은 괜히 싫어요. 괜히 싫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괜히 싫은 사람이 있잖아.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 거의 뭐 거짓말로 볼 수 있죠. 무슨 뭐 수도권 민심 대책입니까? 이재명이 깜빵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전국에 야당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거예요. 야당 일각에선 왜 양산에서 친문끼리만 모이냐? 총선 앞두고 정치적 세력화 관측. 문재인이가 오는 25일 경남 양산 사저 만찬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7일 오늘 알려졌습니다. 평산마을 만찬에서는 내년 총선 승부처로 거론되고 있는 청년 및 수도권 민심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이가 현실 정치에 점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문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자,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은 지난달 최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사저 만찬에 소집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윤 의원은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 이게 뭐 카톡일까 텔레그램일까? 어쨌건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 이번에는 만찬까지 할 예정이다. 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에 저녁 때죠. 저녁에 모여서 술 먹고 파티할 거다 이거예요. 이재명 깜빵 가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깜빵 가니까 만찬, 파티하자 이거죠. 현재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초금이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 금요일 모임 초금회 아씨 이름이 다 왜 이래. 초금회 뭐 초선회 뭐 이름이 다 기생들 같아. 청와대 출신 초선들의 금요일 의원들 모임. 일단 초금회 주축으로 고민정, 김의겸, 민영배, 윤영찬,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의원 등 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 고민정 이거 날라가죠. 추미애한테. 김의겸 얘는 뭐 이미 날라갔고, 민영배도 마찬가지고, 윤영찬도 마찬가지고, 진성준도 마찬가지고, 최강욱은 뭐 1순위였죠. 얘네들 날라갈 것 같으니까 모여가지고 일단 내년 공천 못 받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모여서 꼼수 부려보자. 일단 이재명 아웃되니까 모이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깜빵 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윤영찬 의원은 청년과 수도권 민심 대책을 주제로 의원님들의 토론회 일정이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그러니까 내년 총선 준비하겠다 이거죠. 청년과 수도권 민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년 총선 승부처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이게 이제 수도권, 청년과 수도권 민심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총선의 승부처다. 이건 뭐 역대 선거가 다 그래왔어요. 수도권이. 뭐 굳이 뭐 내년 총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관련 주제 토론 발제를 맡아 준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우, 준비 많이 하네. 얘네들 준비 많이 해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민심 대책을 왜 양산에서 문재인이가 친문 의원들만 모아놓고 논의하느냐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합니다. 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문재인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까? 이건 자기가 깜빵 갈 것 같으니까 힘을 키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뭐 문재인 깜빵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겠지만 문재인은 빨리 이재명 깜빵 놓고 자기 살아나겠다, 자기는 안 가겠다, 발버둥을 치는 거죠. 실제 문재인은 최근까지도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 전화 기능을 사용해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현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역시 올 초 친문 의원실 보좌관 30명을 따로 불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포럼에 함께 차기 대선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니 얘네들이 왜 이런 걸 하지? 자신들이 만든 포럼이 사의제라 그러는 거예요. 사의제. 이름도 참. 하여튼 차기 대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에 대해 의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태양광 아니에요? 태양광. 그래 요것 때문에 구속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재명 깜빵 가는 건 문재인에게는 아주 호재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 깜빵 가는 거로 기정사실화하고 친문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양산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가고 개별적으로도 가고 자주 가는 것이 아니냐. 나도 이번 주에 양산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총선과 관련 토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일단 언론이 취재하니까 발을 빼고 있는데 모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깜빵 가니까 일단 모여서 대책 논의하는 거죠. 이재명 빨리 깜빵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재명 깜빵 가는 그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분열을 아주 급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잼버리 소식. 이건 진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렇게 망치고 말이죠. 2년 후 또 한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새만금하고 고성이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이. 강원도가 괜히 피해 보겠네. 강원도가 괜히 피해를 봐요. 40개국 2만 명이 오는 대형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새만금이 또 한다 이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이거 돈을 얼마나 뽑아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한국이 2년 뒤 잼버리 손님들을 대거 또 초대한다고 합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새만금에서 잼버리 손님 맞이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같은 준비 부족이 반복될 경우 잼버리가 또 예산 빼먹기 그런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00억대가 들어갔는데 시설에는 100억도 안 쓴 것 같아요. 거의 뭐 900억. 아니 학생들이 낸 돈까지 포함하면 한 거의 2천억 원. 그리고 SOC 사업 한 3조 들어갔거든요.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거의 몇 조를 빼먹은 거예요. 애들 땅바닥에서 더위에 그냥 아주 그냥 찌들어서 막 애들 쓰러지게 만들고 지네들은 몇 조를 빼먹은 거야. 근데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서둘러 철거하고 있대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역사회에 막 뿌려졌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새만금 야영장의 문제점, 폭염, 그늘막 설치 5억 4천만원, 물, 소금 등 구입비 2억 원,